80년대 부모님들이 치렀던 입시와 현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2020의 입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이야기의 허철입니다. 자, 오늘부터 첫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학생과 부모님들의 이런 입시적인 관점, 이런 견해 차이를 좁혀드리면서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 입시를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는 강의로 구성을 했는데요. 자, 학부모 이야기, 학생을 이해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저희가 입시를 통해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 같이 이렇게 접해서 이제 많은 상담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점들을 하나씩 이제 짚어드리면서요, 어떻게 소통하셔야 되는지, 입시적인 센스는 어떻게 기르셔야 하는지 이런 방식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회의 주제는 1980년대 입시와 2020 입시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자, 부모님들 연배하신다 그러면 82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시거나 혹은 92년 요 사이 텀이 되겠죠. 요 사이 시점으로 해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하셨을 텐데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진학하는 입시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시기를 한번 회상해 보시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자, 82학년도 때부터 이제 학력고사가 진행이 되죠. 학력고사와 이제 고교 내신 성적을 통해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행 정시하고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통해서 진학하는 이제 정시 전형하고 비슷한데요. 이때는 이제 시험 방식에서 82학년도부터 87학년도 때까지는 이제 선시험 보고 시험을 먼저 보고 내 성적 보면서 이제 학력고사 성적 보면서 이제 대학을 지원했던 시점이었고, 그 사이에 86학년도, 87학년도 2개년 동안은 대학별 논술이 일부 대학들에서 이제 있었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논술이 있었는데 대비하기도 쉽지 않았고 좀 굉장히 좀 노도의 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 또 한번 지나고요. 이제 88학년도 때부터 93학년도까지 94학년도 수능이 들어가기 전 시점 때까지 애매한 입시 제도였죠. 선 지원 후 시험. 먼저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지원을 해. 그 다음에 이제 학력고사를 그 대학 가서 보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학력고사에 대한 성적을 대학이 이제 산출해서 대학별로 다르게 산출하는 방식이었죠. 즉 위축됐던 환경도 꽤 많았을 수 있고요. 배짱이 있었으면 대학 진학이 잘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도 보여져요. 물론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하셨어야겠지만요. 그 이후엔 이제 수능이 나왔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대학을 가셨던 시기 때의 특징, 일단은 82학년도부터 87학년도까지는 졸업정원제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지요. 즉 입학 자원보다 졸업 정원, 그러니까 입학 자원을 예상보다 30% 정도 더 많이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30% 넘게 뽑힌 학생들이 다니다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그때그때 이제 제저시키면서 졸업 정원에 맞추는 형태, 즉 입학하기가 쉬웠던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30%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 정원이 5천 명이었는데 실제로 82학년도 때 선발했던 입학 인원은 6천 명이 넘었지요. 30% 정원을 더 뽑았으니까요. 들어가기 쉬웠다는 겁니다. 요 근래 입시에서 서울대 정원이 3,300명을 밑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했을 땐 2배 많은 인원이 서울대 진학을 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그러니까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대학을 좋았던 시기였죠. 그다음에 88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제를 다시 이제 졸업 정원제를 폐지하면서요. 30% 정원을 대학들이 이제 못 뽑게 됐지요. 근데 그 시점 때에 그 제적된 그 성적이 안 좋아서 학교 재학 중에 그렇게 중퇴를 당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보존을 해줘 버립니다. 재입학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 당시에 입학했던 부모님들 그 시대 때는 뜨끔하신 부모님 계실지도 모르겠다만요. 여튼 누구나 다 다시 재입학해서 같은 학년에서 또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을 받으셨었죠. 즉 그러니까 많은 인원 뽑았던 시기였고요. 부모님들 세대는. 그리고 졸업까지도 잘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됐던 시점이었다 라고 본다면요. 2020 입시는요.
그런 대학 그 학력고사와 내신 통해서 갔던 시기하고는 좀 다르죠. 수시라는 제도요. 수학 능력이 수능이라는 제도가 많이 적용이 안 되는 수시에서 77%라는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 정시는 23%밖에 안 뽑지요. 물론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지금 전체 4년제가 뽑는 인원보다는 좀 적습니다. 한 73%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시 26% 넘게 뽑으니까 그나마 좀 뽑기는 하는데 정시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수시에서 뽑는 선발 그런 그 요소들 전형 요소들을 놓고 봤을 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만 두고 뽑느냐? 상위권 대학들은 그렇게 뽑을 이유가 없죠. 다 성적들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교과에다가 비교과까지 끌어보고 수능 최저까지 막 갖다 붙인 거예요. 학생들이 외길로만 공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입시 환경이라는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1, 2때 열심히 내신도 다지고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내신이 조금 벗어났어. 근데 고3 때 수능만 매진하자니 아쉬워. 왜냐? 수시에서 70% 넘게 뽑고 있잖아요. 많이도 뽑아. 정시로만 준비하기엔 졸업생들을 턱 버티고 있어서 숨막혀. 학생들이 막 괴리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가야 되고 저것도 잡고 가야 되고 그 부모님 세대 때 학력고사 하나만 고2, 고3 때 정신 차리고 바짝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그 시기랑은 차원이 다른 입시판이 됐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어요. 수시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향 마련한 툴도 어찌 보면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종합전형이 확대되고 학생들은 너도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애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니에요. 학교를 가서 다니는 순간 그 분위기에서 내가 공부 못하는 아이로 소외돼서 있을 지언정요. 그 안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공부 잘하는 축에 가고 싶고 뭐부터 해서 오만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부모님하고 대화만 단절하고 있는 거죠. 윽박지르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는 단절되는 거니까요. 근데 소통을 잘 되고 이렇게 조근조근 서로 대화를 하는 집에 학생들이 학업력들이 대체로 높아요. 그럼 부모님들도 역으로 얘기하세요. 애가 얼마나 말을 잘 들으면 혼낼 게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컨트롤하고 만들어가기 나름인 거고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런 입시적인 것뿐만 아니고도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와요. 여튼 근데 지금 2020 입시는 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이게 환경 인구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학 진학률 자체가요. 부모님들 대학 가는 시점에서는요. 대학을요. 35.8%만 갔대요. 그 외에 남은 자원들은 거의 50% 넘게 가요. 고졸 취업자들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어야지 이런 세대 인원들이 많았었다고요. 학업력 그렇게 대학 가고 싶어 했어도 딱 떨어지면 깔끔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 가는 인원이요. 70%예요. 70%가 대학 가고요. 30%에서 25% 사이가 취업을 결정해서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즉 뭐냐? 너만 대학 가, 나도 대학 갈 거야. 중학교 때는요. 너만 1등이야. 나도 3, 4등이야. 나도 서울대 아직은 미련이 있어. 갈 수 있어 하면서 막 이글이글 대고 있었고요. 고1 됐을 때 그래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뭐 좋은 대학이잖아. 한양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한다고요. 즉 뭐냐 끝까지 경쟁자이고 싶은 애들이 꽤나 많은 시기가 요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을 놓고 봤을 때 80년대는요. 8만 8천 그러니까 8만 9천 명 여학생이 대학을 가는 전체 대학 정원 중에서 40%였어요. 근데 요즘은 50%를 넘어가요. 여학생들이 대학 간다는 욕심내는 그 비율도 현대에서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 정마담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때는 그게 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 근래는 이대 숙대 나온 아이고 이런 얘기하는 거조차도 쉽지 않은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여학생이 그런 지금 시기가 됐다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요. 여학생들이 여대 선호하나요? 여대 선호 안 해요. 여대를 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됐을 때 가는 거고요. 남녀 공학으로도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수시가 많아진 분위기에서 꼼꼼한 여학생들 경쟁자로 들어오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대학 쉽게 갈 수 있어. 나 때는 야 공부만 해서 대학 갔어. 라는 분위기랑은 명확히 다르죠. 나 때는 시키는 공부만 해서 대학 갔어. 지금 시키는 공부만 하면은 정시로 가야 되는데 이게 판이 적으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시키지 않은 부분까지 본인이 활동하면서 해야 될 게 종합인데요. 어려운 판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려운 판을 학생들이 슬기롭게 준비하면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동기부여밖에 없어요.
학생 스스로가 너가 배운 것만큼은 나도 배웠어가 기본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한 번을 더 보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 간 애들이 좋은 점수 나오는 거고요. 그거까지 못 간 애들이 조금 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가냐 못 가냐는요. 백반과외시키든 뭐하든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글이글 하면서 내가 한 번 더 봐야지가 나와야죠. 그 부분을 2회차 이후에 그런 방법, 해법까지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법은 이제 좀 차츰차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입시 센스도 굉장히 높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들 세대 때는 학력고사는요 320점 만점이었잖아요. 체력장 20점 포함해서 340점 만점이었지만 그 320점에서요 배치표, 서울대 가는 배치표 봤을 때 서울대 법학과가 1982학년도 기준으로 293점이었어요. 과목이 많잖아요. 9개 과목이다 받고 요즘 애들 봐봤자 5개, 6개 수능 과목 보잖아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 세대 때는 사지선다형이었잖아요. 지금은 오지선다형이에요. 수능은 찍어도 맞출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요. 부모님들 때는 25%였어요. 이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또 하나요. 부모님들 때 대학 가는 거 하다못해 서울대나 의대 갈 때 했을 때 오답 틀리는 개수가요. 보통 15개에서 23개 뭐 요 정도 틀려도 갈 수 있는 시기였어요. 뭐 13개에서부터 뭐 여튼 20개 넘었어도 서울대 라인 어느 정도 걸칠 수 있는 이 배치표상의 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2020 요 근래 시점에서의 지원 참고표 놓고 보면요. 배치표상에서 이 점수는요. 5개나 8개 틀리면 서울대나 의대 못 갈 성적이 돼 버려요. 즉 뭐냐 예전엔 관적으로 좀 몇 개 틀리고 미덕이다라고 했을지 몰라도요. 요즘 애들은요. 하나 틀리면 큰일 나가 너무 관적으로 너무 강하게 박혀있는 애들이라고요. 이런 입시판이에요. 왜냐 다들 오지선다형이면 틀리기 훨씬 쉬운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마저도 이렇게 적게 틀린다 뭐예요. 다들 공부 학업력들 엄청 키워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때 학업력 지금의 학업력 놓고 보면요. 아주 일치월장들 했어요. 다들 일치월장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만 놀고 있느냐 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놀고 있지는 않은데 이 이글이글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약간 뒤처지는 거죠. 바보가 아니에요. 애들이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큰 건요. 환경의 차이예요. 부모님들 환경하고 학생들 환경이 지금 너무 달라요. 첫 번째로요. 부모님들 때는 과외 금지 조항이 있었잖아요. 과외 금지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교육 못 받으셨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전적으로 풀려가긴 했지만 너도 나도 학교육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됐다고요. 학교 안에서 공부받은 교육받은 거 그거 누가 더 열심히 한 번, 두 번 더 보고 세 번 더 보고 외우고 뭐하고 했느냐. 이게 학력고사에서 그대로 출제됐다.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너도 나도 한두 개 과목 이상은 학원에서 듣고 와요. 그 다음에 학원 수업 들으면서 요령까지 익히죠. 쪽집게가부터 해서 별의별 걸 다 배우면서 들어와요. 근데 이게 특정 제한된 인원만 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하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것만 풀려 있나요? 예전에 지금 EBS 인강이 개국된 게 지금 1990년 12월에 개국이 됐대요. 방송으로는. 라디오는 그 전에 좀 있긴 했지만 라디오 누가 들어요. 그 교육을. 그래서 실제로 90년대 이후에나 인강 통해서 학업이 조금이라도 더 진행이 되는데 요즘엔 인강 본인이 골라 듣잖아요. 내 성적, 성향에 맞는 선생님 다 초이스 가능하게끔 다 되어 있고 강의 해설 안내서까지 지금 나와 있는 판이니까 공부에 대해서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은 너도 나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적당한 공부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학업력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진 분위기가 된 거죠. 이 다음에는 이제 유혹이에요. 부모님들 세대 때는 삐삐도 없었어요. 삐삐가 1982년에 최초 도입이 되는데 전화번호 찍혔던 게 198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1991년 돼서나 전국적으로 삐삐가 터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5G 시대래요. 여기저기서 톡톡톡톡 돼요. 그냥 나만 가만히 있으면 너 내 말 씹냐? 이렇게 되는 환경이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봐야죠. 부모님들 때는 뭐 울리는 게 있어야죠. 울리는 게 없고 조용해 잠잠해. 오로지 하나 워크맨 CD 돌리고 그 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에 즉 뭐냐 청각적인 요소가 강화됐던 모든 미디어가 청각이다 보니까 시각이 편했어요. 시각이 편하면 뭐하죠? 청각 들으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 들으면서 뭘 볼 수 있었을까요? 사회과 책을 볼 수 있었고 국어과 영어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즉 뭐냐 눈이 옅은 책을 보거나 뭐라거나 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뭐예요? 시각의 시대라고요. 다 영상이에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다 영상으로 나오죠. 톡 그냥 귀로 들으면서 보낼 수 있나요? 눈으로 봐야 돼요. 뭐라고 왔는지도 봐야 돼요. 즉 뭐냐 시각이
자체가 있을 시간을 줄이는 환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학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기특한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삐삐세대들 하염없이 기다렸죠. 주말 되면 친구 만나려고 10시까지 어디서 만나? 근데 안 나와. 그래도 기다리다가 안 나오나 보다 2시간 있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가도 되죠. 막 소통하고 카톡으로 다 하고 하루 종일이라고요. 이런 게. 문화적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TV를 보는 것도요. 즉 그때 80년대는 애국가 시작되는 게 6시였고 끝날 때 김동건 해설 뭐 그런 위원들 뉴스가 12시면은 다 끝났어요. 얼마나 규칙적이에요. 1시간 이상 못 봤다고요. 주말 됐을 때도 뭐 12시 그리고 본인이 보고 싶은 그 방송이 안 나왔으니까요. 씨름하고 넘기고 있고 뭐하고 있고 이런 것만 나왔잖아요. 주말에. 그러니까 여튼간에 공부로 눈을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많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다 케이블 24시간 그냥 채널 계속 돌려볼 수 있고 유튜브까지 있어요. 그 뭐냐? 엄마 나 평일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주말은 쉽게 전편 다 보는 거야. 드라마 전편 그냥 주말 잡아놓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미디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학생들 공부 잡기가 이게 쉽겠냐고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 지금 시대인데 케이블 유튜브 별의별 게 다 열렸죠. 그 다음에 저희 때 여가라고 하면 오락실, 탕구장, 빵집이 맞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저희 때라고 그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락실에서 막 게임하고 있어. 이건 초등학교 때 얘기일 거예요. 부모님이 잡으러 와. 돈 떨어졌어. 그럼 여튼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나오고 친구들 대화하든 뭐하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에 가든 뭐하든 이게 귀가가 빨라지고 그랬죠. 요즘은 다 집에서들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의지의 문제인 거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이 공부로 방향을 틀 이럴 계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압적으로 잡았을 때 갈 수 있는 선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 요령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화차의 정답 1980과 2020 입시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라고 하면 부모님 세대 1980년 때 대학 가기가 훨씬 쉬웠다. 지금 학생들 대학 가긴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예요. 그렇기 때문에 45만 이 수험생 이 수험 환경 이런 환경 쪽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더 해야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7개 대학 갈 수 있는 정원이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 45만 명 중에서 3등급 이내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거죠. 4대 1 경쟁률 넘어요. 그다음에 중경외 시 정도도 괜찮 아니 뭐 이렇게 그래서 한 상위 11개 대학 놓고서는 봤을 때 그 11개 대학 갈 수 있는 자원이 3만 5천 명이라고요. 2등급 나와도 3등급 나와도 반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쟁 치열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 가서 좌절하고 선생님한테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적이 밀렸다고 좀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본인 스스로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소외되고 이런 감정을 수도 없이 받고 다닌다고요. 그거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이 내 가족 내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들마저도 으이구 8개나 틀렸어. 이렇게 한다면은 창구가 없는 거죠. 계속 힘든 환경이 반복되겠죠. 8개나 틀렸어가 아니라 12개나 맞았어. 아유 기특해. 이 방식이 지금 달라진 입시 환경에서 훨씬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어차피 채찍가에도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방식을 속은 터질지언정 부모님 속이 터질지언정 한번 바꿔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요 근래 입시에서의 자녀 교육은요. 초, 중, 고 모두 똑같아요. 많은 당근이 효과를 주면 좋지 채찍이 효과를 주는 시기는 아니다. 라는 거 그거를 반드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러겠죠. 해법. 당근만 줘서 되느냐? 아니요. 당근도 합리적으로 주셔야 돼요. 이 합리적 당근은 뭐냐? 입시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풍부하신 상태에서요. 이거를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12개나 맞았어. 그냥 하면요. 8개나 틀렸는데 무슨 12개 맞았다고 지금 그게 위안이 돼?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뭘 안다고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너 그때 수학에서 표면도형 요 파트에서만 나왔는데 요 파트 위주로 해서 너가 공부를 집중해서 했는데 그때 그 문제들 그러면 다 맞은 거야? 이런 식이요. 관심도 들어가고요. 입시에 대해서 대충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맞았으면 꽤 잘한 거 아니야? 나머지 8문제 다시 한번 준비해서 공부하면 그 다음에 성적 오르겠네? 이런 관심이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칭찬이 아니고요. 너에 대한 환경, 너에 대한 상황을 내가 적당히 알아. 그리고 이걸 입시에 적용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12개나 맞아서 네가 내신을 그래도 3등급을 유지했으니까 이번 학기는 잘한 거야. 다음 학기에 2등급까지 올리면
그 중앙대나 뭐 한양대 가는 데 있어서 괜찮대. 종합 스타일도 비교과 잘 맞춰왔잖아. 합격자 중에 2.5등급, 2.8등급도 충분히 있대. 이게 학생에 대한 확실한 칭찬이죠. 제대로 된 학생도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한 공부 학업을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화에서는 이 입시에 대해서 큰 틀을 좀 봤다라면요, 좀 쉬우셨죠? 2화에서는요, 이제 다른 입시 주제에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찾아뵐 건데요. 부모님들 스스로도요, 역으로 소통 방송이니까요. 역으로 주셔도 돼요. 저희 아이가 이런데요. 그러면 네, 어느 동에서 어느 부모님 누구누구 학생 이렇게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안 해요. 자, 어떤 상황에 있는 부모님의 의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라는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항상 열린 형태로 해서 방송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것도 문의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 부분 많이 이렇게 짚어서 강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이후에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제 드라마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꽤 중장기적으로 찍을 이야기니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해법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